국민의힘의 공천 룰 발표 이후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들의 물갈이 기류가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여당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갈지 영남권 3선인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자, 의원님. 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15%는 경선투표 감점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 의정활동을 잘했어도. 예. 해당되시는 거죠. 이 동일 지역구 3선에. 제 경우는 그 경북의 김재원 의원하고 예. 비슷하게 이게 중간에 이 선거구가 변경이 됐거든요. 아, 선거구 변경. 예. 그래서 제 지역구가 경남의 밀양시의 의령군, 창녕군, 예. 함안군인데 예. 밀양, 창녕에서는 제가 3선인데 예. 의령, 함안에서는 제가 처음 당선됐죠. 아, 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제가 예. 초선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예. 본인은 어쨌든 계속 거기서 활동했는데 지역구가 이제 변경이 된 거니까 예. 선거구 획정하면서 예. 어쨌든 광희의 동일 지역구 3선으로 볼 것 같긴 하던데. 예, 그건 근데 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이 궁금해서 예. 공관위원장께 여쭤봤는데 예. 그 명확한 답을 못하시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죠. 그래요? 예.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예. 동일 지역구 3선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다. 올 게 왔구나요? 아니면 왜 이러지 우리한테 이겁니까? 옛날부터 논의가 있었고 예. 저는 뭐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예.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이. 그건 왜죠? 당연히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중앙당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입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특히 지방은 뭐 이 수도권에 비해서 여러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다선 중진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절실하죠. 예. 그 한 사람 키워내는데 예를 들면 3선을 키워내려고 해도 12년을 세월을 보내야 되거든요. 예. 4선이면 16년을 보내야 되고 한 번도 안 쉬고 연속으로 한다고 가정해도 5선이면 20년 세월이 지나야 5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초선 시작하면 이제부터 3선 만들려면 12년 세월 지나야 돼요. 예. 그걸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정치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이고 부정적이죠.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민심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처럼 저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싸움에 이골이 난 네. 그런 정당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땐 싸우고 제압할 땐 제압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네. 대선을 치러본 경험 있는 다선 중진들 없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많죠. 근데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4선 이상 무조건 아웃 이게 아니라 예, 15% 감점인데 예, 그 지역에서 12년 의정활동했으면 예, 최소한 뭐 본인이 얻은 득표율의 15%가 좀 빠지더라도 예. 정치 신인하고 붙어서는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득표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이런 말씀은, 얘기들 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죠. 예.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 당의 입장이 예. 다선이나 중진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생각 예, 자체가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예. 이거는 가급적 배제해야 된다. 그런 다선 중진이 안 나오도록 제지해야 된다. 예. 페널티를 줘야 된다. 징벌을 가야 된다. 이거냐? 예. 아니면 당은 이 다선 중진은 우리 당이 계속 공천을 주고 신뢰를 주고 키워내고 지역 주민들이 키워낸 자산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거냐? 그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도는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다선 중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을수록 좋다. 예. 계속 나오는 건 좀 제지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또 더구나 지금 공천하면 예를 들면 재선을 공천하면은 그분들이 3선이 되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한편에 3선을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이제 감점을 주고 페널티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면서 재선을 줘서 3선을 또 만들어낸다. 그것도 서로 모순이 아닌가요? 그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3선 의원들하고 오찬했는데 예. 그때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발표되기 나서 이제 4선 이상 4선 5선 중진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는 이 발표 난 이후인데도 예. 공개적으로는 뭐 야 이거 왜 이럽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익명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예.
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부정적 입장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삼선 저 회동 때 분위기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예.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예. 뭐 심각한 이야기나 좀 머리 아픈 이야기는 잘 안 했죠. 예. 그때는 뭐 이거 발표되기 전이기도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선 발표되고 나서 4선 이상 중진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도 별 얘기가 없었다는 이제 보도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그러면 4선 이상 의원들이 다 수긍을 하는 건가?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익명으로는 여러 좀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네. 속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오늘 의원총회 있죠. 예. 이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되는 겁니까? 공천노래 관한 게? 공식적으로는 주제로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그 이태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이 늘 있으니까 네. 또 생각 있는 분들은 또 발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언할 예상 계획이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꼭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의총이라는 게 늘 그때 다른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내가 나가서 좀 발언을 해줘야겠다 예.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겠다. 예.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일 중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 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 뭐 본인한테는 좀 뭐 듣기 싫은 소리 되겠지만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 열에 한두 개 정도가 정상적인 발언이고 나머지 한 8개, 9개 궤변이에요. 어제 이 얘기는 이것도 궤변이죠. 왜죠? 본인이 그 검찰 수사라든가 법원 재판이라든가 이런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응해주고 네. 그 제대로 협조를 해주고 이런 말 한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켜 놓고 당을 내세워가지고 방탄하고 검찰 수사 계속 미루다가 겨우겨우 한번 가면은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고 법원도 가가지고 뭐 그 영장 실시 심사 같은 거 할 때 자기 혐의가 다 받아들여지면 50년씩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기각되게 만들고 그나마도 있는 재판 절차도 계속 미뤄가지고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죠. 이 칼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예. 이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전체적으로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예. 뭐 새삼스럽진 않은데 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스스로 예. 내가 검찰도 빠져나가고 예. 법원도 빠져나가고 하니까 도저히 이걸 견디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려고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거꾸로 보면은 그 한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켜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내가 정상적으로 검찰 수사받고 정상적으로 재판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았으면 예. 저런 사람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나서지 않을 텐데 그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 해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저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 예.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추종자인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뭔가 이 사건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치적으로 그냥 주장할 뿐이지. 아까 속내는 배우가 없고 이상한 없다는 사람의 거예요. 단독 범행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예. 그냥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주장할 뿐이고 그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도 본인이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해놓고 본인인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늘 하는 이야기가 가짜 뉴스고 거짓 선동이고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 입장에서 그걸 대꾸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배우설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배우설을 퍼뜨리는 거라고 한다면 예. 그 정치적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 윤 대통령이나 예. 집권 세력을 공격해가지고 예. 선거에서 득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우리는 정치 탄압의 피해자다. 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검찰이 서둘러서 발표했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예. 만약에 늦춰서 발표했으면 뒤에서 꿍짝꿍짝 하느라고 제때 발표 안 하고 지금 뭐 뒤에서 그 꿍꿍이 짓을 하고 있다 또 그랬을 거예요. 예. 빨리 발표하면 빨리 발표하는 대로 업무. 예. 늦게 발표하면 늦게 발표하는 대로 업무. 예. 늘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공격할 준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예. 이 어제 이제 저 마포 의뢰 예. 서울 마포 의뢰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출마한다. 예. 물론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날 공교롭게도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발언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로 이 주가 조작보다 디올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예. 이거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김경률 비대위원 이 언급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시중 민심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 이야기를 이제 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고 예. 그 중에 만약에 뭐 사실적 근거가 있다면은 근거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그대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되지만 또 상당 부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뭐 줄리니 뭐니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가지고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더 씌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그 전공법으로 그건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서 또 그런 논란이 없도록 대안으로서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감찰자라든지 또 예.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예방책도 좀 도입하고 해서 저는 이건 해결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문제 소위 예. 말하는 그게 뭐 몰래카메라 공작이든 아니든 간에 예.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털고 가야 된다. 이 얘기 말씀이십니까? 그 한 건 특별한 한 건보다도 전체적으로 예. 영부인의 이미지에 좀 드씌워진 부분은 드씌워진 부분대로 걷어내고 예. 또 우리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건 그거대로 또 이제 해결하면서 예. 정상적인 영부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필요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가요? 제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예 그런 이제 제도를 하면 그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논란이 사전에 예방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좀 그런 논란거리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좀 국민께 납득할 만한 그런 또 그 의사 표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예,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총선을 치루어야 되는 이 상황을 예. 전제를 하고 보시면 그러면 여당이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뭔가 언급이 있어서 털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 그 우리가 예. 저 실수든 뭐 과오든 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논란의 거리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 마냥 듣고만 갈 수는 없는 측면이 있죠. 그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정리해서 예. 어떤 행동인지 국민께 좀 납득할 만한 의사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경률 회계사 발언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예.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까지 공식성상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일부의 추측과 보도들도 있던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닌데 좀 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남은 임기가 벌써 한 3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벌어진 논란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네. 좀 필요하죠. 예. 그런 기간으로 지금 영부인께서 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정청래 의원의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네. 요 매치업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들고 싶어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공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 매치업 그 전략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괜찮은 거죠?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아시는 것처럼 진보 진영에 있다가 네. 진보 진영의 모순 또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환미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그 진보 진영의 모순이나 또는 내로남불 이런 거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또 개항을 우리 원희룡 장관도 우리 당의 예비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쪽 대선 주자하고 그 1대1 매치를 하면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가 있고 예. 그동안에 또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또 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양 주민들에게 예.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지역 발전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실제로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절대 승산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 마포울도 마찬가지다. 정봉주 의원이 입에서 다른 이야기 나오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네. 아마 이제 민주당 고민이 될 겁니다. 특히 개항을이 고민이 될 겁니다. 발이 묶여서요. 예, 대표가. 고민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